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리더가 무능할 때?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자, 오늘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파트를 배우면서 새로운 나라는 대체 언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시 고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대외적인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를 간접적으로 이제 간섭하던 원나라가 쇠퇴하게 되면서요, 중국에서는 명나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명나라가요, 이 고려가 예전에 원나라에게 힘겹게 싸워서 다시 되찾아왔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쌍성총관부 지역 기억나시죠? 바로 이 지도의 빨간색 부분이었죠. 이 쌍성총관부 지역, 다른 말로 이 천령 이북 지역을 요구하게 되면서 고려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고려는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던 최영 장군은요, 명나라의 요구에 응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나라를 공격해서 우리의 옛 땅, 고구려의 옛 땅, 어디죠? 바로 이 요하강이 흐르고 있는 동쪽 지역,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었던 요동 지역을 정벌하러 가자라고 하는 정책이 추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던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성계 장군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벌은 결국 실시가 됩니다. 다만 총사령관직을 맡았던 최영 장군이 개경 방위를 위해서 수도에 남게 되면서 역설적이게도 요동 정벌을 반대했었던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개경에서 출발했었던 고려군은요, 압록강까지 나아갔다가 압록강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이었던 위화도라는 곳에서 나아가지 못하고요, 결국 이성계는 이거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군대를 되돌려서 오히려 우왕과 최영을 죽이고 군대를 되돌려오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당시 압록강 위에 있었던 섬이 위화도라고 해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렸다라고 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1388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성계는 고려의 국정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국외적인 상황 말고요, 이번엔 고려 안쪽의 상황, 대내적인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는 대내적인 상황도 아주 여의치 않았는데요, 원 간섭기 때 고려의 지배층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권문세족들은요, 이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고려의 평민들의 땅을 빼앗거나 평민들을 노비화시켜서 여러 가지 부패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의 공민왕 때부터 키우던 세력들이 한 명 있었죠. 성리학을 배경으로 성장하게 된 바로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국정을 장악하자 이 신진사대부들과 이성계는 힘을 합쳐서 고려의 토지를 개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정책이 바로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전법은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 지역에 국한해서 전현직 관리들에게 등급에 맞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신라의 토지제도 할 때 배웠었는데, 거둘수, 세금조, 권리권, 이 수조권을 나눠주는 제도를 뜻하게 됩니다. 이 과전법이 1391년에 실시되게 되면서 국가재정은 확충됐고요, 신진 관료들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화도 회군과 이제 과전법의 추진으로 고려의 멸망의 기운이 점점 뒤터져만 갈 때 이 신진사대부 내에서도 세력이 분화되게 됩니다. 먼저 고려를 변화시키는데 꼭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느냐, 왕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온건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몽주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는요, 급진파로서 정도전을 대표 인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새 술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열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신진사대부의 급진파와 과전법, 위화도 회군 등을 배경으로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1392년 바로 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은 고려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신진사대부를 협력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추구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나라의 근본은 무엇이다? 백성이다. 바로 민본이라고 하는 생각과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통치를 할 때 힘이나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자, 이런 유교 이념은 한양을 천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건축물에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성의 이제 사대문 중에 동대문이었던 흥인지문, 이인이라고 하는 덕목이 들어가죠. 남대문은 숭례문, 예라고 하는 덕목, 서대문은 돈의문, 의라고 하는 유교적 덕목들의 이제 명칭이 한양천도 건축물들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해 갔는지 업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 공신 세력들, 특히 정도전을 비롯한 공신 세력들을 척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태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쿠데타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사병을 개인적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병사들, 사병을 혁파하고요. 그리고 당시 행정부처들이었던 육조가 당시 중간에 재상들로 구성된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육조가 왕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호패법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호구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백성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태종 때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기반으로요, 세종 때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적인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럼 성리학적 이상 사회란 뭘까요? 바로 사회나 국가 통치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원리 원칙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원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편전을 만들어서 유능한 학자들을 길러내고요. 그리고 경연이라고 해서 시다들과 왕이 함께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토론하는 이런 경연이라고 하는 수업 같은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세종 이제 손자 때 단종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있었는데요. 이 단종의 삼촌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왕이 바로 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하의 권리와 왕권을 조화롭게 하려고 했었던 세종 때 이 지편전과 경연을 철폐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요, 철폐됐었던 지편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경연을 다시 실시하게 됐었고, 세조 때 집필하기 시작했었던 법전이 드디어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조선의 지방과 중앙의 통치체제가 완성되고 중앙집권 국가로의 조선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언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언제 새롭게 변화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파트를 배우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의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마지막 퀴즈 나가겠습니다. 1391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합작으로 실시되었던 토지개혁으로 경기 지역의 국한에서 전현직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줬었던 제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